보나세라. 안녕하세요. 정혜리의 이탈리아 요리 여행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감자 대파 크림 스프 만들어 보시고 맛있었다고 피드백 주신 분도 계세요. 요럴 때 조금 보람 있네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사실 제가 우리 아직 피렌체 근처에서 놀 거고 약간 올라가서 페라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라라에 가면 제가 조금 복잡한 요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런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오시기에 조금 더 쉬운 요리 해드려야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오른쪽인 페라라로 안 가고요,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가면 피렌체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루카라는 도시 나오고 피사 나오고 뭐 그렇게 가는데, 그쪽에 그렇게 유명한 요리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더 왼쪽 가시면 이제 리구리아 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리구리지아에서 조금 더 위로 가면 요즘 아말피보다 더 선호하는 도시죠. 칭que 테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5개의 도시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절벽을 끼고 아름다운 도시가,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 가난한 막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동네에 알록달록 색깔이 예뻐서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조금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도 바다를 끼고 있어서 너무 유명해진 도시죠. 그 칭que 테레 도시도 그냥 해산물 요리가 유명해요. 그리고 더 위로 가면 제노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노바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질 페스토가 유명하고요. 오늘은 바질 페스토 안 하고 리구리아 주에서 되게 유명한 빵인데요. 물론 이태리 전역에 있는 빵이죠. 포카차라는 빵입니다. 근데 포카차를 로마에서도 먹은 적이 있고 뭐 북부에서도 먹은 적이 있는데, 리구리아 주라는 그 해변을 쭉 끼고 있는 그 마을에 가면요, 깜짝 놀랐어요. 여름에 놀러 갔는데 해변에 막 비키니 입은 여자 남자들이 포장마차 같은 거기 앞에 쭉 서서 다 줄 서서 있는 거예요. 뭘 먹나, 우리나라처럼 뭐 우동, 떡볶이 파나? 그리고 저도 가봤더니 포카차라는 빵을 파는데, 그 많은 포장마차에 다 자기네 집에서 잘하는 한 2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포카차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제가 리구리아주 그러면 포카차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카차 빵은 보통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시면 나오는 식전빵을 포카차라고 알고 계시죠. 가장 집에서 만들기 쉬운 거예요. 이스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는 토핑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거는 제일 심플한 로즈마리 포카차를 만드실 거고요. 되게 쉬워서 아마 두고두고 만드셔서 드실 거예요. 위에 뭐 양파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다 올라가지만 그러려면 또 조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쉬운 로즈마리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재료 먼저 잠깐 볼까요? 오늘도 너무 심플하죠? 이게 다예요.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일반 밀가루, 중력분입니다. 중력분. 그리고 요거는 박력분. 죄송해요. 중력분 아니에요. 강력분이에요. 강력분. 중력분은 보통 만두나 이런 걸 만들고요. 빵을 만들 때는 강력분을 많이 써요. 그리고 박력분은 케이크 같이 포송포송한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포카차는 약간의 폭신함과 함께 빵이기 때문에 강력분, 박력분이 합쳐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올리브유. 그리고 이거는 이스트, 드라이 이스트인데요. 물론 생 이스트를 구입하실 수 있으면 훨씬 좋죠. 근데 없으시니까 드라이 이스트 사시면 되고요. 요거는 소금이에요. 네, 소금. 이거는 설탕.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 로즈마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밀가루를 강력분 합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력분을 합쳐요. 그리고 이렇게 합쳐놓고 잠깐 딴짓할게요. 뭐냐면 물이 여기 있는데 약간 만졌을 때 조금 미지근해요. 아주 차지는 않을 정도. 미지근한 물로 먼저 반 정도, 요게 250에서 300g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요 이스트를 풀어놓을 정도만, 한 4큰술 정도만 미리 빼셔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찬물로 하셔도 되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살짝 미지근한 물로 하셔도 되는데, 겨울에는 조금 더 한 30도까지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애기들 전 먹을 때 그 물 온도 정도보다 조금 약하게 해서 이스트를 먼저 풀어놔 주세요.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 꼭 막걸리 같기도 하고 미숫가루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스트가 풀어집니다. 이렇게 풀어 놓으시고요. 산처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되게 막 처음에 초보 때 하시면 막 더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에다가 하시는 게 좋겠죠? 볼의 가운데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주세요. 이스트 넣고 이스트랑 설탕은 만나도 돼요. 왜냐하면 설탕이 이스트가 부푸는 걸 도와줘요. 그런데 소금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탕하고 이스트하고 이렇게 섞다가 이제 다시 뻑뻑해지죠? 그러면 올리브유를 좀 넣으세요. 올리브유는 60g인데 다 넣으셔서 저어주시고요. 약간 물기가 잡히죠? 이럴 때 소금을 이 덩어리 쪽 말고 혹시라도 소금이 아직도 있을까봐 설탕이 있을까봐 이렇게 소금을 옆에다 놓으시고 바로 이제 물을 부으시는데요. 처음부터 다 붓지 마세요. 질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붓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왜 포크로 하냐면요. 처음부터 손가락으로 하면 손에 막 묻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반죽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얘를 덩어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사이사이에 막 끼는 거는 방지하거든요. 요렇게. 이거가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명색이 빵인데 반죽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래는 집에 마늘 다지는 커터기 있으시면 그걸로 왁 전부 다 넣고 소금하고 설탕만 만나게 하지 말고요. 같이 돌려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반죽기에다 휙 돌리면 이거 뭐 한 3분 안에 다 되거든요. 막 길어야 5분. 네, 근데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하면 땀나죠. 그러니까 반죽기 이용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얘가 높으니까 힘들죠? 내려서 할게요. 자, 어느 정도 하면은 이렇게 대충 이 밑에 지금 밀가루들이 아직 있죠? 이거 있을 때 요 정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했을 때 뭉쳐지지 여기서 너무 질퍽해버리거나 뻑뻑하면 힘이 너무 들어요. 뭉쳐주신 후에 자, 제가 이 나무를 다 닦아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놓으시고요. 마지막만 밀가루가 폴폴 날릴 때 했을 때는 조금 너무 더러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뭉치겠다 싶으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드러워요. 지금 힘 안 들어요. 얘는 말캉말캉 하거든요. 그래서 다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왜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사 먹죠 하시는데요. 방금 집에서 따끈하게 나온 빵은 정말 맛있어요. 요거 정도도 고생 안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해주시고요. 조금 화딱지 나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날 하면 좋아요. 꾹꾹 막 누르면서 화난 사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으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뭉치죠? 근데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 돌아다니는 밀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요거는 그러면 진 거랑 어떻게 차이 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밀가루를 이렇게 했을 때 뭉쳐지고 여기가 말랑말랑해야 돼요. 포슬포슬하면은 이렇게 안 뭉쳐지겠죠? 그죠? 수분기가 너무 없으면. 또 수분기가 너무 많으면 계속 이 밑바닥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달라붙지 않고 이게 잘 떨어지죠? 자, 이렇게 반죽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금 넓게 펴두시고요. 로즈마리를 넣을 건데요. 로즈마리는 이렇게 대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연한 데라서 이렇게 하시면 뚝 끊어지기가 쉬워요. 굵은 쪽은 쑥 나오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텁텁하고 질감도 안 좋고 그래서 얘는 안 쓸 거예요. 이렇게 가서 뒤로 벗기죠. 연한 부분은 뚝뚝 끊어지지만 어이구 뚝뚝한 어이구 뚝뚝 딱딱한 부분은 이렇게 싹 벗겨져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는 하루 이틀은 차향제나 냄새 나는 곳에 방향제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모아서요. 자, 요거를 다져주세요.
대부분 이런 거 알려드리면 어머님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드라이 쓰면 안 돼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드라이는 유일하게 파슬리 말고는 다른 거는 그냥 드라이 쓰실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드라이 하면 별로 좋은 향도 안 나고, 그래서 로즈마리랑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 그냥 없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요. 이거를 반죽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로즈마리를 아무렇게나 넣고 마저 같이 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드라이 맛, 로즈마리 맛이 너무 강하니까요. 한 2줄기 정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양이 밀가루가 합친 게 500g이에요. 강력분 400에 박력분 100. 그러면 요만한 판, 한 판 나오거든요. 한 6명 정도 충분히 먹는 양이고요. 뭐 한 번에 하시려면 1kg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강력분 800, 박력분 200 해서 아까 제가 한 거에 배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돌돌 해서 이제 부드럽게, 여기가 애기 엉덩이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눌렀을 때 쭉 올라오죠? 텐시온이. 진짜 아기 엉덩이 같지 않아요? 예쁘죠? 이렇게 빵빵하게 되면, 자, 올리브유를 볼에다가 조금 뿌려주시고요. 요 윗부분을 한번 묻히고 다시 돌려요. 네. 요 상태에서 젖은 수건을 덮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랩을 씌우셔도 돼요. 랩을 구멍 없이 딱 씌우셔서 요즘 같은 여름에는 한 20분에서 30분, 겨울에는 한 1시간 정도 실온 온도에 놔두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놔두시면은 요 크기의 빵이 어떻게 되냐? 자, 제가 우리 기사님 계속 부를 수 없으니까요. 짠! 하고 이거 2시간 전에 했더니 너무 많이 부풀었어요. 여름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풀어요. 그죠? 이렇게 부푸는 거를, 자, 보시면 이렇게.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2차 발효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스를 또 한번 빼줍니다. 가스를 이렇게 한번 더 눌러서 빼주세요. 이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말캉말캉해요. 마시멜로 큰 거 만지는 그런 느낌? 네, 이렇게 해서 만져주시고요. 얘를 이제 네모난 판에, 빵 만들 판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모나게 된 빵을요, 여기다가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여기서 또 2차 발효를 해야 되거든요. 2차 발효라는 걸 한다고 해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는 굳이 랩이 안 씌우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20분만 있으면 얘가 또 부풀어 올라요. 그 부풀어 오르는 거를 이제 오븐에 넣으면 끝입니다. 근데 오븐에 넣기 전에 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살라모야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살라모야라는 거는, 자, 물 1컵, 이 동량의 물을, 오일을 또 넣어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막 뜨니까 당연히 뜨겠죠? 잠시 저 사라져도 될까요? 소금이 필요해요. 자, 소금을 조금 많이 넣으세요.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이게 뭐냐면 살라모야, 살레가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간 기름 소스야, 뭐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잘 섞으셔서, 아무리 섞어도 안 섞여요. 기름하고 물이라. 그래서 서로 안 친한 애들하고 물하고 기름 같다고 그러죠. 얘는 잘 안 섞여요. 근데 기름만 넣으면 너무 떡지고요. 물 넣으면 수분만 있기 때문에 기름하고 물을 섞어서 얘가 조금 더 부풀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하고 얼른 하려고 부푸는 거 못 기다리는데 더 부풀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얘가 이렇게 뚱뚱해져요. 그때 얘를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신 후에 예열된 오븐, 반드시 오븐을 미리 예열을 하셔야 됩니다. 180도 정도 예열하신 오븐에다가 그대로 지금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한 18분 정도 하시고 상태 보시고요. 예, 위만 잘 되는 오븐이면 뒤집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구워내면 돼요. 자, 이제 오븐으로 갈게요. 꺼내러 갑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보시면
빵이 많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탁 빼시고요. 네, 완성된 이 빵을 짠 빼셔가지고요. 잘라야 돼요. 우리 빵칼도 어디 갔지? 오늘 준비가 많이 안 됐죠. 빵칼 안 하고 이걸로 할게요. 원래는 빵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짠. 맛있겠죠? 네, 빵이 잘 구워졌죠? 이렇게 해서 방금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이거를 그래도 좀 뭐 내일까지, 당연히 내일 모레까지 먹겠죠. 저희도 한번 만들어 두면 냉동 보관하거든요. 오늘 거를 이렇게 따뜻할 때 한 10분, 20분만 있다가요. 뜨거운 김만 빠지면 바로 잘라서 비닐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고 며칠 후에 빼서 자연해동해서 드시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오늘 오후, 저녁 늦게 넣으면 조금 이미 늦어요. 그래서 냉동 보관해서 먹을 거다 그러면 지금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게 빵칼로 썰면 훨씬 요 모양이 살아있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맛있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냄새가, 이 스튜디오에 냄새가 막 여러분들 방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딱 뜯어서. 네, 맛있겠죠? 로즈마리 향이요. 폴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카차 로즈마리. 그러면 양파 포카차 뭘까요? 양파를 또 따로 볶아요. 위에다가 뿌려요. 그래서 구워내시면 양파 포카차.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제가 눌러서 이렇게 2차 발효되면은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막 누르면 구멍 나죠. 그 자리에 블랙 올리브 슬라이스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얇게 썰어서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 가지 포카차 드실 수 있고요. 요렇게 나왔을 때는 반 잘라서 샌드위치로도 드셔도 되고요. 안에 다른 거 넣어서. 그 다음에 그냥 뭐 식사 전에 올리브 위에다가 발사믹 식초 뿌려서 그렇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빵을 배우셨어요. 저는 베이커리 전문도 아니고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냥 빵순인데요. 이거는 정말 쉬워요. 누구나 다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제 방학도 시작되죠. 아기들도 해주시고 네, 빵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어 공부하셨나요? 이오, 뚜, 루이, 레이, 노이, 보이, 로로. 그죠? 그 주어에서 아베레 동사로 갈 건데요. 아베레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 have. 그래서 HO가 되지만 발음은 O예요. 그래서 이오, 오, 자막 처리 되겠죠? 이오, 오, questo pane. 그러면 나는 이 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펜네 아라비아타 배우셨죠? 거기서 펜나가 뭐라 그랬죠? 볼펜. 우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오, 오, 우나 펜나. 그러면 나는 하나의 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tu hai.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다. lui ha. ha. lui ha. 그러면 그는 가지고 있다. noi abbiamo.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 voi avete.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loro hanno. 그러면 그들은 가지고 있다거든요. 네, 조금 어려운가요? 일단 동사 변형은 제가 많이 안 갈 거예요. 이태리어 뭐 배우실 필요도 없고 사실 이태리어 선생님도 아닌데 많이 가진 않을 건데 단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오, 오나 에세레 동사, have 동사, 비동사 이렇게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베레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이오, 오, questo pane. 나는 이 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네, 빵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구리아주 해변가에서 빵 페스티벌 하는 포카차 빵 만들어 봤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제노바로 갈게요. 제노바로 가면 바질 페스토. 바질 페스토는 바질이 레몬의 비타민 함유량이 비타민 C가 10배 이상 많대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 나는 바질을 가지고 페스토를 만들어서 한겨울 내내 감기를 이기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지혜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질 페스토 만들어서 맛있는 파스타 해 먹겠습니다. 바질 페스토 좋아하시는 분들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친구들한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차오.